사랑의 실패는 고통을 유발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자각과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한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한두 번의 실패 다음에 충만한 사랑을 느끼는 연애를 할 수 있다면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랑의 특성상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는 언제나 충족되지 못하죠. 우리는 당첨되지도 않을 복권을 매주 긁어대듯 사랑에 빠졌다가 상처받고 또다시 열렬한 사랑을 꿈꾸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의 실패에 슬픔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시련은 아니니까요. 20세기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마르셀 프루스트는 자신의 소설에서 사랑은 지독한 열병에 불과하며 현실 속 사랑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화자를 통해서 사랑의 실패로 끝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의 실패로 끝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은 우리의 눈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들어낸 환영을 사랑하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모든 면이 특별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평범한 외모가 한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희미한 미소만 보아도 세상이 밝아지고 별뜻 없는 사소한 말들에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죠. 이로부터 우리는 상대방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사랑의 콩깍지는 평범했던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랑의 콩깍지는 언젠가 벗겨지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익숙함이 자리 잡으면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죠. 프루스트에 따르면 나와 타인 사이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좁힐 수 없는 인식의 틈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 왜곡된 눈으로 연인을 바라보고 그 사람 역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연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나라는 사람을 상대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을 덧붙이다 보면 결국 실제 나와는 다른 내가 만들어낸 이상화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사랑은 왜곡된 눈으로 서로의 왜곡된 모습을 바라보며 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자신이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투영해서 사랑해 왔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커플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은 많은 경우 사랑을 실패로 이끌죠.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때때로 우리가 자신의 연인을 완전히 소유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연인 사이의 소통은 가면을 쓴 두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볼 수도 없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면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흘러가는 시간은 이 사람은 나의 소유이며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모르는 걸 알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이미 가진 것,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에 나는 저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착각으로부터 자리 잡은 권태감은 상대를 더 알아보고자 하는 의욕을 사그라뜨리고 그에게 내가 모르는 모습이 있을 거란 상상력을 제한합니다. 권태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던 상대를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며 이 사람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이 역시 사랑을 실패로 이끌죠.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인식의 틈이 존재한다는 기본 조건에서부터 사랑은 두 갈래의 결말로 향합니다. 우리는 알고 보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지. 와 같은 넋두리와 함께 혹은 연애가 다 똑같지 뭐 그놈이 그놈이야 와 같은 넋두리와 함께 사랑의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렇듯 프루스트는 자신의 소설에서 사랑에 관한 비관적인 시선을 자주 드러내는데요. 그렇다면 프루스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프루스트에 따르면 우리가 상상 속으로 지어낸 허상의 존재가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더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만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상상해낸 모습을 더 씌워서 봅니다. 그렇게 인식된 그 사람의 모습은 나의 상상력에 가미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허구적이죠. 이렇게 본다면 현실에서 만난 사람과 나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의 존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콩깍지가 씌어서 한없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현실의 연인과 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상형은 둘 다 허구적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존재적 지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은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데 반해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는 얼마든지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죠. 준수한 외모와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현명함을 갖춘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현실 속의 한 사람을 내 이상형에 맞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그 사람은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그를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는 원리적으로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존재이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허상의 이상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이는 나의 외부에 있지만 내가 만들어낸 상상의 인물은 나의 내부에 있기 때문이죠. 현실에서 만난 사람이든 내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상의 존재든 어차피 내 생각으로 덧씌워진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허상의 존재가 현실의 사람보다 더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프루스트는 진정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다 라는 현실의 세계와 달리 소설의 세계에서 우리는 등장인물들의 깊숙한 내면까지 모두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나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그 인물을 재구성하며 이해의 공백을 모두 메울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소설에서 만나는 인물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사람들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진정한 사랑은 누구 하나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수수께끼로 가득 찬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예술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프루스트는 예술을 통해 타인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는 문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며 인간 존재의 고독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실 사랑의 허구성을 깨닫고 본질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예술의 세계로 빠져들어야 한다는 프루스트의 말은 플라톤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화자를 통해 나타나는 프루스트의 사랑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굴에 갇힌 죄수들은 실제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것을 실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아무리 실제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결코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를 본뜬 환영에 불과하니까요. 실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동굴을 탈출하여 진짜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프루스트가 서술하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예술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구도와 비슷합니다. 프루스트가 말하는 현실의 사랑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그림자로, 예술에서의 사랑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로 바꿔 읽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프루스트의 사랑에서는 진짜에 대한 강박이 엿보입니다. 그처럼 엄격한 진짜를 따져 묻는다면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허상에 불과하며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선 사랑에 관한 그의 생각이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과격하게 말한다면 그는 마치 예술 근본주의자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이 사람의 속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부부들에게서 프루스트가 말하고자 했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루스트가 바라보는 사랑은 많건 적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맞닿아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그가 말하는 사랑에 공감이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프루스트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 불문학자의 의견을 덧붙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로 불문학자 정명한 교수는 프루스트가 말하는 사랑이 나는 옷을 입고 너는 발가벗겨서 너를 내가 완전히 소유하겠다 라는 자기중심적 사랑이라고 평가합니다. 프루스트의 소설 속의 남자는 항상 불안에 빠집니다. 여자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몸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내 것이 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정명한 교수는 상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프루스트식의 자기중심적 사랑의 반대편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기 희생적 사랑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어떤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고도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상대를 완전히 내 소유로 두고 싶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내어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려는 욕망에 부딪힘만이 아니라 서로를 내어주려는 자기 희생의 조화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프루스트가 전자에서 사랑을 바라보고 있다면 정명한 교수는 후자에서 사랑을 바라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프루스트처럼 그 사람의 실체에 내가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그를 진정으로 내가 품을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진짜 사랑에 집착한다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결말은 실패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중심에 희생을 둔다면 어떤 결말에 맞는 사랑이든 사랑은 실패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오늘은 미하일 하우스켈러의 해석을 빌려서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하는 사랑을 소개하고 그의 사랑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관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스토랑이었습니다.